그래서 이제 김현수 애널리스트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CS 돌아보시고 또 거기에 맞는 인사이트를 좀 제공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하나증권에서 배터리 그리고 모빌리티, 에너지 이쪽을 분석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기업 가치 분석을 주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빌리티나 AI나 이런 하나의 업 자체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런 산업들의 연결고리 그리고 그 산업들의 영향을 주는 전방 수요나 정책, 금리 상황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불러주셔서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뢰 이런 자리들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가거든요. 가면은 의뢰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기업 가치를 분석하는 자리에 있는데 기업가 분들을 진짜 존경하고요. 저희가 이제 제3자 입장에서 가치를 분석하는 것이고 직접 업을 일으키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2010년 이후에 CS를 관통했었던 주요 트렌드를 돌이켜 보면 2010년대 초반까지는 계속 하드웨어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AI나 로봇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 기기 간의 연결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점점 담론이 확장되어 왔던 것 같고요. 다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면 그래서 이 장표는 아까 잠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젠슨 왕이 좀 정리해서 언급을 했었던 것이죠. 이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 단계가 이제 생성형 AI를 넘어서서 AI 에이전트 그리고 피지컬 AI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최근 한 2, 3년간에 나타나고 있었던 흐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분석하는 모빌리티나 배터리 이런 에너지 전환 이런 쪽에서 이야기할 거리가 특히나 많은 이번 CES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맨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이제 AI가 이제 에이전틱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로 넘어올 때 젠슨왕은 두 가지를 핵심 제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과 그리고 로봇이죠. 그런데 자율주행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면 첫 번째 줄에 나온 대로 또 로보틱스 시장 중에 제일 큰 것이 또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지컬 AI 시장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 자율주행은 이런 AI 그리고 피지컬 AI의 가장 극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율주행 플랫폼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웨스트홀 가면은 대부분 이제 모빌리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을 보게 되면 이 자율주행 플랫폼으로서 올인 쓰고 있다. 오라인으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올인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피드백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자동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개발 시간 단축이나 비용 절감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확고하다라는 피드백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키노트에서 젠슨 왕이 토르를 언급을 했죠. 자율주행 프로세서 토르 출시를 예고했고 기존 제품의 연산 속도가 한 250 TOPS, 그러니까 초당 한 250의 테라 연산인데 이것보다 한 8배 빨라진 연산 속도를 가진 프로세서 출시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자율주행의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라고 보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면 웨이모도 마찬가지죠. 웨이모는 처음으로 CES 기조연설에 참여를 했고 이 최근에 웨이모와 협력해서 자동차를 출시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줄에 나온 대로 다른 자동차 기업들을 보게 되면 이런 구글이나 혹은 테슬라의 FSD나 혹은 엔비디아에 종속되고 싶지 않은 기업들은 또 모빌라이를 활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모빌리티 산업이 그리고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업과 연결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안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면서 이 시간 가치가 새롭게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수많은 이 소프트웨어 니즈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연관 산업이 굉장히 확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면 실제 이 자율주행 시대가 머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 이 웨이모의 기업 가치 사례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60조가 조금 넘었거든요. 그 포드의 시가총액이 현재 60조가 좀 안 되죠. 폭스바겐 그룹도 마찬가지고요. 매출 사이즈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만 이미 이 완성차 기업들의 기업 가치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래 시대를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VC에서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뭐 하워드 막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하워드 막스가 얘기했던 것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표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시대를 너무 많이 앞서간 것 그리고 틀린 것. 이 두 가지는 상당히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는 것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양자 컴퓨팅이 약간 그런 것의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젠슨왕도 아직 한 15년 남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어제 뭐 관련된 기업도 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반면에 자율주행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여기서 말하는 너무 앞서간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보고요. 실제 머지 않았음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면 그래서 이런 그 자율주행 시장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이런 자율주행을 서포트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 레벨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가치 혹은 운전자의 이런 잉여 시간을 새롭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니즈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나 이 인캐빈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이런 시장이 새롭게 창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쉬나 LG전자 이런 부분들 이런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LG전자는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 과정에서 뭐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중간 중간에 뭐 기억을 상기시켜 준다라든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새로운 소비 콘텐츠를 뭐 보여준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기 안에서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기업단에서 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면 방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주로 자동차에 대한 것이었고요. 이 자율주행 레벨이 올라가고 라이다의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자율주행 기술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CES 때 주인공이 존 디어였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주인공이 딱 뭐 선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일 큰 화두를 던졌었던 게 자율주행 트랙터를 만드는 존 디어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본인들의 제품에 라이다를 활용해서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진 자율주행 트랙터를 선보였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영역에서는 자율주행과 SDV가 중요한 키워드였다고 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히 모빌리티 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워낙 이제 커지니까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모빌리티에서 서비스 마켓, 마스 시장이라고 하죠. 이게 뭐 전망 자료마다 좀 다릅니다만 굉장히 크게 전망이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시간 가치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면 좀 여기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인데요. 이번 CES 그 핵심 키워드에 에너지 전환이 이번에 추가가 됐죠. 새롭게 추가가 된 게 두 개였지 않습니까? 양자 컴퓨팅과 에너지 전환이었고요. 에너지 전환은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토요타도 대표적이죠. 토요타는 본인들이 애초에 시작했었던 업이 방직 회사였다. 그래서 본인들이 토요타라고 하는 기업의 본질은 자동차 제조가 아니라 인벤터다. 그래서 이런 그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것처럼 이번에는 이 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던 바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면 파나소닉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북미에서 이제는 엔솔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체 캐파가 조금 더 커지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생산량만 보면은 파나소닉이 좀 더 많고요. 파나소닉이 북미 최대 배터리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리사이클링 기업인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의 협력 강화를 언급을 했습니다. 뭐 4680이라고 하는 원통형 전지 생산도 언급을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배터리 산업 입장에서 워낙 중요한 거긴 합니다만 조금 지엽적일 수가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은 로봇 드론인데요. 이게 자동차나 부품 기업들 그리고 이런 뭐 엔지니어링 하는 기업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계공학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다가 AI 기술을 접목시키면 이게 로봇이죠. 모빌리티 산업을 이제 넘어서서 로봇 영역으로 확장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모빌리티나 혹은 엔지니어링, 하드웨어 하는 기업들이 로봇이나 드론으로 계속해서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뭐 중국 로봇 기업인 로봇센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결론을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네 가지였다라고 보는데요. AI가 이제 이 생성형 AI의 개념을 넘어서서 AI 에이전트, 즉 에이전틱 AI죠. 그리고 피지컬 AI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모빌리티 산업의 자율주행 가속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을 서포트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운전자의 잉여 시간, 이 잉여 가치를 새롭게 좀 활용하고자 하는 이 인캐빈 익스피리언스 시장이 창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런 게 지금 결국은 여기에 AI 기술이 접목이 되면 로봇으로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